30년간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내란이나 폭동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버스 지갑 횡령 판례를 가지고 옵니다. 60대 노인이 지갑을 가져간 것 같아. 그런데 이 CCTV에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판례처럼 이상민도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 이상민이 뭐가 부족하다고 내란에 참여하냐. 지갑 훔친 거랑 내란이랑 비교하면서 무죄를 달라는 거예요. 이상민 재판은 이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았었죠. 내란과 위증은 유죄지만 직권남용은 무죄다. 이렇게 1심이 마무리가 되고 2심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재판부는 윤성식 재판장입니다. 오늘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성식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올라와 있는 판사입니다. 기대해 볼 법한 재판부라는 거죠. 우선 특검의 관점에서 이 12월 3일 날 이상민의 행동에 대해서 재구성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민은 김영현에게 개헌 관련의 사실을 들었었고 울산 일정을 마치고 급하게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여기서 윤석열이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을 지시 문건을 전달해줬다. 단전단수를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 소방청과 경찰청에 연락을 했고 특히 소방청에서는 경찰이 협조를 부탁을 하게 되면 협조를 잘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엄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시받은 문건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너는 계엄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허석헌 청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일련의 과정이 내란이고 직권남용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증은 당시에 윤석열과 여러 명의 국무위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최상목이 너한테 그러지 않았냐. 아유 우리 장관님은 예스맨이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전달해준 문건이 있어요. 지시 문건. 이걸 바로 이상민이 옆에서 봤다라는 게 CCTV에서 나오는데 이상민은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위증을 했어요. 이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에 변호인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4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행을 하려면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된다. 우연히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내가 본 것이고 30년간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내란이나 폭동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버스 지갑 횡령 판례를 가지고 옵니다. 이 버스 좌석에 지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이 좌석에 앉게 됩니다. 근데 이 엉덩이에 깔고 앉은 지갑을 엉덩이를 막 비비거나 아니면 가방을 막 쓸어 내린다라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심에는 이 60대 노인을 유죄를 줍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게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60대 노인이 지갑을 가져간 것 같아. 그런데 이 CCTV에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판례처럼 이상민도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 이상민이가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이상민이 뭐가 부족하다고 내란에 참여하냐.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갑 횡령 사례는 내란 사건과 무게가 다릅니다. 지갑 훔친 거랑 내란이랑 비교하면서 무죄를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란이라고 하면 국헌문란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칼 자르듯이 잘라서 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단전단수 협조한 거 지시 내렸다고 한 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야 다 진술뿐이잖아. 지시를 내린 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헌문란 행위를 하지 않았어. 내란 주요 인물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윤석열이 이 종이를 줬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종이 이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라는 걸 줬다며. 나중에는 너네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구두로 이걸 지시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 공소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과 지금 너네가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 잘못됐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너의 주장이 공소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변호인이 가장 힘썼던 것은 허석헌 소방청장에 대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가장 힘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측은 허석훈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돼요. 봐봐요. 허석훈이가 이런 말 하더라. 12월 3일 계엄이 있고 12월 29일 날 공항 참사 겪지 않았냐. 당시에 소방청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계엄의 기억을 잊어버렸다고 했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석훈 너는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왜 기억이 점점점 명확해지는 거야?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학습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당시에 이상민과 본인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것들을 지어냈는데 왜 지어내? 저기 보니까 언론사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네. 이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가지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실된 얘기가 아니라 오염되어 있어. 그리고 그 훨씬 이후에는 당시에 여론조사 꽃인지 뉴스 공장인지 그 언론사가 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중에는 정확하게 뉴스 공장이라고 찝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거짓말을 왜 했느냐. 너 변호인 검사장이더라? 검사장 출신을 왜 했겠어? 너가 유리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변호인 아니겠느냐?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특검도 이상하네? 너가 허석훈에 대해 가지고 직위 해제까지 시켰으면서 근데 왜 피해자 신문 한 번도 안 하냐? 허석훈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이상민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됨으로써 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닙니다. 무죄를 선고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상민 변호인들의 주장이에요. 여기서 이상민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 우연히 본 문건이 너무나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거센 올가미가 되어 내란이라는 엄청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법을 철저히 준수해온 법조인이자 국가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 32억 원의 명품이 나왔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부정부패 누명과 내란범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내란 가담이라는 보세요. 뭐라고 해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직면해야 했던 한 공직자의 상황에서 온전히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상민이 한 말 중에서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라도 당시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이 되었다면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것이다. 설령 내가 모르고 내란에 참여했어. 무게가 다른 겁니다. 제가 그동안 직장 20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 제가 먹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제 직장을 잃어버려야겠습니까? 이거는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코파이 훔쳐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란이에요. 무게가 다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보면서 윤성식 부장이거든요. 한덕수가 23년, 조지호가 12년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15년에서 23년 나올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